일단 직선의 방정식. 우리 중에 숙제 안 하는 사람 어차피 없으니까.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일단 내용 좀 같이 봅시다. 지난번에 오타워 오지게 많이 고쳤죠? 고쳐 수업 푸신 거 맞죠? 네. 자, 일단은 1페이지 쪽부터 봅시다. 37페이지 이런 놈들은 다 괜찮으셨죠?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이상한 놈이 있다 하면 꼭 말씀을 해주시고 4번 같은 경우는 넓이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사선식을 안 가르쳐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사선식도 유도하고 이제 하여튼 할 수 있는 거 선물 세트 다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가볍게 일단 한 바퀴를 빨리 끝을 좀 찍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을 후룩 해갖고 이제 쉬운 책으로 찍었고 이제 또 인쇄소에 뭐가 또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 책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중인데 이거를 어차피 이론을 딱 한 번 설명해 드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보면서 깊이를 조금씩 더 해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이따가 여러분 사선식 왜 유도 안 해? 그리고 다시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혹시 까먹으면. 어쨌든 그렇고 4번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삼각형 넓이를 물어보면 기본적으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쓰던 거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2분의 1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뭐 공식화할 것이냐.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AB에다가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끼인각해서 하는 거 이거 중3 때 배우셨죠. 그죠? 이것도 계속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세타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기가 A고 여기 전체가 B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실제로 원하시는 건 높이거든요. 이 높이를 갖다가 A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높이 나오네? 저 이렇게 구하신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던 대로 2분의 1에다가 밑변 높이 해. 그거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 맞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 종종 쓰시는 헤론 공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헤론 공식을 유도하시는 데는 다항식의 연산만 막 하실 줄 알면 되거든요. 코사인 제곱식 같은 거 하실 줄 알면 조금 더 편하기는 하고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어쨌든지 간에 걔네들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2분의 1의 밑변 높이다. 그거를 잊지 마시고 이따가 사선식도 좀 쭉쭉 유도를 해드릴 건데 사선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결국 2분의 1 밑변 높이 그거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근데 걔네를 표현하는 방법만 조금 바꾸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아서 4번으로 다시 이제 와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깨알스러운 잔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께 무슨 잔소리를 할 거냐면 첫째, 직선을 그리시는 데 있어서 3하고 2 같은 것만 딱딱 찍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3x 굉장히 자세한 잔소리를 할게요. 3x 더하기 2y 빼기 6은 0입니다. 이거를 보고 어렸을 때 하시던 것처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는 된다고 말이에요. y절 편이 3이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늦는다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버리냐? 그냥 3하고 2를 진짜로 툭툭 찍어가지고 우리는 평면상에서 사실은 공간위에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평면상에서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 유일하게 결정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방금 쭉 그어버려라.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요. 자, 이러이러하게 생겼구나. OAC의 넓이와 OBC의 넓이가 얼마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시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요거 혹시라도 이렇게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더 이상 그러지 마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얘네들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출제자가 뭐라 그랬냐면 OAC와 라고 했으니까 이거 순서가 중요하겠죠. 삼각형 OBC가 2대1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도 여기다가 그대로 맞춰주겠습니다. 2분의 1 같은 거 생략 안 할게요 그냥. 자, 2분의 1에다가 OAC 하시면 되는 뭐가 돼요? 밑변의 길이가 2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가 다 알아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C점의 Y좌표가 우리한테 있어서의 높이가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OBC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2분의 1에다가 밑변이 3이었고 높이 여기서의 높이라고 하는 거는 C점에서의 X좌표와 일치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C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린 수선의 길이와 같은데 걔가 바로 C점의 X좌표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가 2대 1이었다. 요거 하시면 사실은 뭐 더 이상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2분의 1, 2분의 1 짠짠 없애주시고 CY라고 하는 것이 CX랑 무슨 관계냐 얘만 좀 알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약분하시면 CY는 3 곱하기 C점의 X좌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참 좀 이상하게도 저 C점의 좌표를 굳이 구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납득하십니까? 자, 우리는 C점을 지나면서 원점을 같이 지나는 이 녀석에서의 A라고 하는 것, 즉 기울기 자체가 X좌표분의 Y좌표랑 완전히 똑같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3이다. 이 정도로 푸시면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요거를 미리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제자가 Y는 AX 이렇게 줬으면 원점을 지난다는 거 이외에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 행여라도 AX하고 얘하고 같습니다라고 연립을 해서 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시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y는 ax고 y는 뭐 3 빼기 이거 너무 쓰려니까 민망스럽다. 얘네들을 갖다 연립해서 뭐 꼬마 그 시점의 좌표를 갖다가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부터 12번까지는 괜찮으신 거죠? 저 10번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10번에서의 가장 흔한 해법은 그냥 그거예요. 흔하거나 아마 좀 유일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쪽 네모랑 저쪽 네모에 뭐라 그러죠? 얘를 무게중심이라는 말을 지금은 쓰기가 좀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각형에서 직사각형에서의 무게중심이기도 하고요. 대학에 가시면 도심이라는 표현도 쓰시긴 할 겁니다만 어쨌든 그거 됐고 여기서 그 대각선의 교점 있죠.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면 됨이라고 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딱 작성해서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왜요? 그러니까 제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왜 구했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에서요. 직선 하나로 얘를 딱 양분하려면 왜 꼭 요 중심을 지나야 돼요? 그거를 여쭤볼게요. 이거는 그냥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러분이 당연하다는 듯이 알고 쓰고 계시잖아요. 자, 딱 한 번의 칼질로 얘를 넓이를 반으로 나누려면 직사각형이었을 때요. 그러려면 대각선의 교점이자 마음속으로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 녀석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의 근거가 뭐예요? 왜 그래요? 너무 당연해요. 자, 칼질을 딱 한 번 합니다. 그러면 삼각형이거나 아니면 사다리꼴이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긴 변 짧은 변은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그은 것은 아니 왜 이렇게 만나면 어쩔 건데 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변의 길이 가로가 길었다 세로가 짧았다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그림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직사각형에다가 칼질을 딱 한 번 했다 그러면 이쪽과 저쪽이 어떤 형태로 찢어질 것이냐 걔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얘가 아예 이쪽 저쪽 꼭지점을 딱 지나서 삼각형 두 개가 나오든가 그죠?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사다리꼴이 두 개가 나올 것이다까지 수긍이 가십니까? 사다리꼴 정의가 뭐였냐면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기만 하면 나머지가 어찌됐든지 간에 하여튼 걔는 사다리꼴이죠. 여기까지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밝혀내야 될 게 뭐냐면 왼쪽 사다리꼴 A 부분의 넓이와 B 부분의 넓이가 똑같아야 된다는지 요거를 알아내셔야 되거든요. 진짜 그러냐? 자,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만큼의 길이를 갖다가 A 이렇게 이제 하고요. 요만큼을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기까지 전체 길이를 갖다가 X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면 자,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돼요? X 빼기 B라고 쓰실 수 있고 요만큼의 길이는 X 빼기 A라고 쓰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사다리꼴 A와 사다리꼴 B의 넓이가 같으려면 2분의 1 곱하기 높이 여기까지가 공통이고요. 높이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에다가 밑변 두 개 밑변의 길이의 합이니까 X 플러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게 오른쪽 사다리꼴에서의 넓이인 2분의 1의 높이 바로 요거 X 빼기 A 더하기 B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자, 2분의 1과 높이까지가 다 공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뭐랑 뭐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따라서 A 빼기 B라는 놈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같다 이렇게 두실 수 있죠. 그러면 A랑 B랑 같을 수밖에 없네요.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그래서 얘기는 사다리꼴 넓이가 두 개가 같으려면 얘랑 쟤랑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쓱 그었을 때 얘는 당연하게도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야 되고 얘는 그 중점을 지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즉 대각선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잠깐만요. 오늘 못 오시는 분이 작가에 계시고 학교에 계시고 지각한 분들 한 분이 더 오시겠네요. 아주 늦게 한 분이 더 오실 수도 있고 못 오실 수도 있고. 네. 이거 단촐하고 좋은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는 직선의 방정식이 문제는 아닐 것 같으니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9번 같은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맞으셨을 텐데 얘가 그냥 초대 손님으로 왔으니까 얘를 주제 삼아서 딴 얘기를 좀 합시다. 자, 그냥 제가 대뜸 이런 질문을 던질게요. 저 삼각형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근데 얘를 직선 하나로 넓이를 딱 2등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무게중심을 지난다.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그죠? 아니죠?
여기서 문제가 이제 두고 갈리는데 우리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점잖은 척하면서 y는 mx 더하기 2인데요.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요 녀석의 y절편이 a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는 이제 무게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그 선후관계를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를 양분해야 된다 그러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밑변의 길이가 같아야만 합니다. 그죠? 이게 이유죠. 얘네들이 같아. 그렇다면 얘는 결과적으로 중성이 되니까 가는 길에 뭐 무게중심도 좀 들렸다 가는 거죠. 그죠? 무게중심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과관계가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혹시라도 뭐 이제 약간 잘못된 생각을 하시게 되면 꼭지점 중에 어느 것도 지나지 않는 이런 직선도 이등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얘네를 가지고 무게중심을 지나냐 안 지나냐라고 고민을 하실 이유가 하등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란 녀석이 무게중심을 지나는 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죠. 중선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할 수 없이 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원래는 무게중심을 겨냥했던 게 아닙니다. 그죠?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일 때도 항상 무게중심이어야 된다고 믿으시면 큰일 나고요. 대표적인 발레로 발레를 솔직히 들 필요도 없지만 대표적인 발레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아니 그럼 얘랑 평행한 어떤 직선을 그어서 2대1로 내분한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가 루트 2대1 뭐 이런 내분점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랑 평행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닮은 비가 2대1이에요. 죄송합니다. 넓이의 비가 2대1이에요. 그러면 닮은 비는 루트 2대1이죠. 그럼 여기가 루트 2대1, 루트 2대1이 되도록 내분하는 그 점 딱 찍어서 한다면 얘는 무게중심 안 지나지 않나요? 안 지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발리 하나 드셔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강조할 건 뭐냐면 중선이니까 꼭지점을 지나려면 밑변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굳이 무게중심 지나냐고 물어보시면 지나긴 해 이제 이건데 절대로 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다. 얘를 의식한 게 아니었다. 이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13번 같은 표현도 일단은 잘 봐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몰랐을 리가 절대 없지만 지금 우리는 틀린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얼핏 보면 제가 지금까지 찍은 문제들을 틀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의심하지 마세요. 책 때문이나 이런 거 의심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그냥 얘를 소재로 삼아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은 13번 이름을 불러놓고 자 이런 놈들 나왔을 때 어떻게 해라. 근데 촉촉한 표현이죠. 있잖아. 교점이 쓰기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너네 일치 이제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의 문제였다. 그랬고 서로 수직이고 혹시나 싶어갖고 14번에서 잔소리 좀 합니다. ax 빼기 y 플러스 2는 0입니다. 이번에 시험 범위가 제일 적게 들어가시는 분이 도형방면에서 제일 적은 분이 점과 직선까지는 들어갈 거고 많이 들어가면 이동까지 그냥 끝까지 다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방정식하고 직선의 방정식까지 들어가시는 분한테도 제가 원방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 원방으로 풀었을 때도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냥 단지 그것 때문에 자 어쨌든지 간에 기말고사는 중간보다 더욱더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무조건 빨리 푸셔야 돼요. 빨리 푸는 게 진리다. 자 얘네들 수직이었을 때 어떻게 해라? 그냥 AB 플러스 3은 0이다 이런 거 빨리빨리 캐치해내셔야 됩니다. 그죠? 얘를 가지고 행여나 아직도 이렇게 기울기가 A고 기울기가 3분의 B네요. 이런 거 없이 괜찮지 이거? 이 정도로 쭉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얘랑은 평행할 때 그거는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랬고 얘는 A 더하기 B가 얼마인지 AB가 얼마인지 이제 요거 알려주는 거였고요. 대신에 요거 하나만 또 디테일한 잔소리 또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 AB에다가 플러스 3은 0 넣잖아 라고 쓸 때 절대로 얘네가 0인 경우는 일단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서로 수직인 직선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증명도 하실 줄 알죠? 알죠? 이따가 여쭤볼게요. 네. 이따가 직방이랑 원방까지 들어가는 분들 위해서 선물 조금 마련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X축, Y축에 평행하고 수직한 놈들도 지들끼리는 서로 직결하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놈은 기울기가 0이야. 그냥 대놓고 0. 0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0. 얘는 기울기가 아예 없어요. 심지어. 얘네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뭐 수직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디까지나 X, Y축에 평행한 놈들 제외해놓고 나머지 것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기울기가 있는 두 녀석끼리. 그 다음에 15, 6, 7 같은 놈들은 다 똑같은 놈이에요. 단통속이면. 이거 어떻게 됐다? 일단 3개의 직선이 있는데 일단 1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직선을 3개를 많이 그려보셔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지금 좌표 평면이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눠졌지 하는 걸 계속 그려보시면 나중에 수열할 때 점화식에서 좀 편합니다. 자, 셋이 서로 다 평행.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나눠지는 거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셋이서 6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별 모양 나와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짠짜짜. 대신에 얘의 종류는 3C 2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셋 중에 둘이 평행하고 한 놈은 안 평행 이렇게 한다고 하면 셋 중에서 누구랑 누가 평행할래?를 고르시는 경우에 3C 2. 그래서 그림 자체는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그릴 거지만 실제 경우의 수가 전부 다 미정계수로 주어져 있었을 때는 세 가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가 7개고 얘가 3개의 직선으로 좌표 평행을 나눌 수 있는 거 개수 중에 최대죠. 7개를 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예전에 어디에서 봤던 문제 중에 직선 10개가 좌표 평면 11개로 나누는 그런 문제도 본 적은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딱 보자마자 여기에 평행하면서 어디를 지난다 에다가 여러분이 그냥 가장 쾌속 주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작성을 하실 때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기울기는 똑같을 거 아니냐 2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y는 0이다 이런 걸로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기울기라고 하는 걸 x하고 y에서의 계수의 비율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좀 그냥 바로 받아들여지죠. 그 다음에 얘는 4,-5를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바로 끝났고 마이너스 1,k가 여기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0에다가 플러스 k 플러스 5는 0이다. 따라서 k는 5. 자, 요거보다 풀이 길면 지금부터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도 평소에 쓰는 양이 많은 걸 성실하신 건 맞긴 맞는데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성실함은 아닙니다. 덤벙대는 것보다야 낫지만 풀이는 짧을수록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 페이지를 좀 봅시다. 얘네들은 뭐 그렇게 힘든 거는 없는 거죠? 괜찮으시죠? 그쪽 페이지? 네, 그 다음에 26번에 오타 붙였었죠 그때. 네, 자, 25, 6, 7, 8, 9, 10 얘네들 괜찮으십니까? 26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여러분이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넓이 구하실 때 어렸을 때 하시던 그런 방법이랑 똑같이 얘를 길이를 세시면 되는데 가령 좌표 평면상에 있는 뭐 이제 이런 도형이 있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격자 개수 세시지 않았어요? 방충망 이게 몇 칸이 들어있냐? 그래서 뭐 전체 방충망 개수에서 요만큼 개수 다 헤아리셔서 빼고 얘들도 다 세고 다 세갖고 다 뺐다 라는 굉장히 유사한 문제죠 얘는 사실. 얘네들은 대신에 찍지는 마시고요. 어차피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D에서부터 A까지 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B까지 가는 데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얘네들이 무슨 관계냐 그런 것들 좀 보시면 C까지 가려면 어떻게 될까 왜 이렇게 점점 이상해지냐 자, 이런 것들 보시면 얘가 3,5였다 2,0이었다 여기까지를 알고 있는 상태고 뭐 여기 길이를 뭐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짧은 거, 긴 거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직관적으로 이미 아시잖아요. 얘는 2고 얘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죠? 짧은 변의 길이가 2예요. 그만큼이 2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쪽도 생각해 보시면 짧은 변의 길이가 2여야 되니까 D는 당연히 3이겠네. 긴 변의 길이가 3이니까 얘는 3,2가 되겠네. 이제 3,2? 아니지 5,2네. 5,2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그냥 그어주시면 끝나는 거죠. 괜찮으시죠?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29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A로 묶어서 푸셨겠죠? 그죠? A로 묶어서 A가 있는 쪽 없는 쪽 갈라서 푸셨을 거라고 봅니다. P와 원점 사이를 28번 관련해서 조금 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8번 같은 거 좋아하는 출제자는 이 문제를 살짝 표현을 바꿔서 어떻게도 낼 수 있냐면요. 이거랑 결국에는 같은 주제가 될 텐데 여러분이 이제 그 P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라는 것까지 알아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원점 문제의 표현만 살짝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출제자가 그런 식의 K 들어가는 C를 딱 준 다음에 2x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에다가 2y 빼기 4는 0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가 설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어놓고서 야, 요런 꼴로 나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인 놈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문제 알고 계시죠? 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인 놈이 누구냐? 이따가 아주 진상짓을 하면서도 한번 풀어는 보겠습니다. 이상한 방법으로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야, 이거 마이너스 2,1 지나잖아 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P 이거 하나를 제대로 짚고 싶어서요. P점을 지나는 제가 이런 직선을 설정했다고 하면 이만큼의 거리, 원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2가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알았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거리가 1이 되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 하시다가 거리의 최손값이라 그러면 오히려 이제 뭐 0, 아예 그냥 직선이 원점을 지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는 내지 않는다 대신에. 그죠?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글쎄
원점으로부터 P를 지나는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됐을 때 그 직선은 어떻게 생겨야 할까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해보시면 얘네가 그냥 야 여기 수직이잖아 라는 거 결론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왜 그런지도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노란둥이의 기울기만 알아두면 돼. 이 빨간 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노란둥이의 기울기는 기울기가 2였을 때다. 이제 요거 알고 푸시면 그냥 끝나는 거였죠. 그래서 알고 계시죠? 자,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원점에서부터 P를 지나는 다른 직선을 생각을 해보시면 뭐가 됐든 별로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원점으로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 직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길이와 같다. 이거 알고 계시죠? 이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OP, H 이렇게 보시면 얘가 직각삼각형이 생겨버려서 직각삼각형에서 빨간색 빗변이 무조건 나머지 모든 변보다 길이가 길 수밖에 없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더 길다. 빨간색이 더 길다. 이쪽으로 치우쳐도 마찬가지. 뭐 어떤 식으로 보셔도 마찬가지였다가 노란둥이에서 멈췄을 때는 삼각형이 생기진 않고요. 그죠? 직각삼각형이 생기지는 않고 대신에 빨간색 길이를 온전히 다 살려서 최대값으로 쓸 수 있으니까 라는 것이 이유가 된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는 30번 같은 거 푸시면서 해결하나 진짜 막 표준형으로 붙이고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아 맞다. 이거 바보치도 한번 풀어보자고 했죠. 얘를 어떻게도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저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순진하니까. 자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 루트 씌우시고 0,0 집어넣으시면 3k 빼기 4. 이거는 거리가 최대일 때 얼마냐 이렇게 그냥 막 풀 수는 없네요. 굉장히 어려워지네요. 이렇게는. 없던 일을 하겠습니다. 자 얘는 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30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어떤 속도로 푸셨으면 하냐면 여러분 이제 이미 이론적인 근거는 마련이 다 되어 있으니까 속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자, 얘가 하여튼지 간에 1 곱하기 x, 그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y, 어쩌고 이제 이런 꼴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x 빼기 y 빼기 2는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m자 하나 붙여놓겠습니다. 뒤에는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인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x하고 y의 개수의 비가 1대 마이너스 2였다. x와 x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2배 하시면 y의 개수가 나온다 하시면 m 값이 바로 나오죠. m 값이 마이너스 7인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7 그냥 바로 空당 집어넣으시면 끝난다. 이 정도 괜찮죠? 이런 식으로 하신 거 맞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여기 수직이고 어쨌고 저쨌고 제가 이제 누구한테 관심 중이냐면 33번도 괜찮으셨습니까? 33번 아야 안 해요? 33번이 그래도 이 페이지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성깔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같이 해보시죠. 33번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5다. 제가 지금 무슨 꽁꽁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께 x 더하기 y는 상수, 꼴이 전부 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제 슬슬 주입을 시키려고요. 이거 해두시면 당장 수하에서도 편합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자, 얘가 어떻게 생겼냐?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5입니다.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뭐냐면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는 거죠. 그 녀석이. 그 녀석은 어딜 지나냐? m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3,1을 지나더라. 여기까지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3,1을 지나는 그 m 들어있는 직선이 기울기가 얘를 대충 보세요. y는 mx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m 값이구나 라는 걸 알겠고요. 4, 4분면에서 만나려면 일단 경계값, 바운더리 컨디션 얘부터 한번 봐줍시다. 노랑둥이의 기울기가 얼마겠어요? 기울기 보시면 2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죠? 3 가는 동안에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기울기가 2예요 지금. 그래서 m 값이 경계값이 2니까 2보다 큰지 작은지 이렇게 되겠구나 까지는 수긍이 가시죠. 자 m 값이 아예 2보다 커지면 얘가 으아 이렇게 더 가파라지니까 4, 4분면에서 만나는데 전혀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m은 2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딴 거 없나요? 기울기가 음수면 되는 거 아닌가? 기울기가 뭐 이런 식의 음수면 당연히 여기에서 만나겠지 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원래는 인기오답은 0 같은 거죠. m이 0보다 작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난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기울기를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0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럼 아주 엉뚱한 데서 만나겠습니다. 0보다 조금 작은 어떤 음수는 음수지만 한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이런 식으로 그려보셨을 때도 전혀 원치 않는 곳에서 만나는 걸 일단 눈으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익숙해지고 나면 그럼 이거 평행할 때
평행한 것보다는 더 이쪽으로 돼야 되니까 따라서 m은 0이 아니라 뭐였어?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됨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실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익숙해질 때까지 진짜 많이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번 관련해서는 제가 그거를 좀 짚을게요. 자, 얘네들 등호가 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 선분이랑 만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점 지나는 직선이 여기 선분 끝점인 A를 딱 지날 때도 허용하는 거예요? 네,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분 AB랑 만났어 안 만났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A점을 딱 지나는 그 순간의 기울기 허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고 B점을 딱 지날 때의 그 기울기도 허용해요.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 있다. 요거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35번 같은 거는 괜찮으신 거죠? 여러분이 이제 보시기에 숙제를 다 하고 나서 아 이거 풀이가 너무 길어 싶으면 걔도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저는 36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6번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놈은 저기 그림을 그리라고 제가 난리를 하고 어떤 놈은 그림 따위를 뭐하러 그리냐고 막 난리를 할 텐데 36번은 그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되게 유리하고요. 36번을 역시 재료로 삼아서 완전 딴 얘기를 막 또 하려고 합니다. 자, 원방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보자. 1,4하고 4,3에서 제가 그림을 얼마나 어이없게 그리는지 보세요. 자, 얘가 누구냐면 얘가 저한테 있어서는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싶은 대로 그리시면 돼요. 얘를 가지고 좌표평면 그리지도 않았는데 아 기울기가 음수잖아 이렇게 그리셨다가 쓸데없는 요 놈들이 자꾸 시야를 방해하잖아. 근데 그리실 필요 없다는 거죠. 자, 36번에서요.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일단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다 부등식 영역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얘기만 할게요. A점과 B점의 좌표 한번 대입을 해봐요. A점이 1,4였거든요. 대입하시면 양수, 음수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는 0이라고 썼을 때 제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방정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어떤 적당한 점, 뭐 마이너스 3분의 1,0 같은 거 집어넣으면 등식이 참이 된다. 즉 요 다항식을 계산한 값이 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직선 위에 있지 않으면 온더 직선하지 않은 이쪽이나 이 밑에 놈들은 0이 아니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부터 부호만 생각하시면 돼요. 부등식의 영역에서 얻은 지식을 조금만 쓸게요. 어렵게는 안 하고. 자, 1하고 4 집어넣으면 양수 나오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뭐였냐면 4,3이었단 말이에요. 대충 집어넣어. 계산하지 마시고 대충 양수라는 것만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A점하고 B점은 직선에 대해서 같은 쪽에 있어. 같은 편에 있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 납득하세요? 자, 원방 들어가는 분들은 특히 더 되게 열심히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도 조금만 갖다 쓰겠습니다. 우리 뭐 할 거냐면 A점 1,4라고 하는 A점에서부터 내린 수선의 발 이름이 H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점 있죠. B라는 그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 이름을 H2라고 하겠다. B점의 좌표는 4,3이었다. 아, 자, 얘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A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5분에 1 집어넣고 4 집어넣고 1 집어넣고 절대값 굳이 필요 없고 그럼 얘 다 4 나오는 거 맞나요? 자, B점에서부터 H2까지 얘는 지금 AH1의 길이였고요. BH2의 길이가 뭔지 생각해 보시면 5분에 3, 4, 12, 4, 3에 12 플러스 1하니까 5 나오는 거 납득하십니까? 여기까지? 네, 그래서 얘를 굉장히 원방에서 공통 외접선처럼 풀려고요. 그러니까 얘가 길이가 4였고 제가 5였다.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AB라는 선분의 길이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AB는 얼마예요? 3대 1이었으니까 루트 10 나오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선분의 길이와 저 선분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그럼 요만큼 차이가 얼마인데요? 얘가 지금 1 아니에요? 그럼 1하고 루트 10이었으니까 3이네. 끝났습니다. 할만하죠, 이 정도면? 얘를 가지고 제가 대수적으로 막 열심히 풀어봤어요, 한번. 제 풀이가 왜 이렇게 기냐면 이렇게 안 풀었거든요. 이렇게 안 풀고 뭔 짓을 했었냐면 나는 AH1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지 이 방법은 굳이 안 가르쳐드려도 알아서 잘하실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y 빼기 y1은 x 빼기 x1이다. 그 다음에 괜히 이렇게 썼네. 3, 4였으니까 우리는 4하고 마이너스 3 쓰면 되죠. 4x 빼기 3y는 0이다. 이제 일단 여기까지 2를 끊어놓고 그 다음에 얘가 1,4를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AH1 직선의 방정식 나오고요. 얘하고 원래 직선의 교점하면 H1 좌표 나오고 H2 좌표가 나오죠. 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풀이랑 그림 그려서 풀었던 이쪽 풀이 중에 뭐가 더 빠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갈아타셔야 되는 분들은 얼른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할만하죠 이거? 자, 근데 이제 그럼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설정이 이렇게 안 나오면 어쩔 거냐?
설정이 이렇게 안 생겼고 해봤더니 A점을 집어넣었더니 둘 다 0은 안 나와. 얘네들 집어넣었을 때 0은 아닌데 한 놈은 양수고 한 놈은 음수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 조건 다 똑같이 할게요. 그럼 여기의 길이가 요만큼이 4였고요. 요만큼 길이가 5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하면 이쁘게 빨리빨리 풀 수 있을까? 평행이동 한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쭉 끌어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만드셔서 여기 길이가 4가 되도록 설계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AB의 길이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가 9니까, 그렇죠? 어쨌든 AB의 길이가 뭐 얼마 뭐 하면 뭐 10 얼마 정도 됐다고 치면 그 길이가 파란색의 길이랑 똑같고요. 그럼 H1에서부터 H2까지의 길이는 뭐 똑같은 방법으로 피타 형님한테 구해달라고 하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이거 사실은 원방에서 되게 많이 쓰시는 스킬이잖아요. 그죠? 쟤나 얘나. 두 번에서의 공통 외접선. 그러니까 중심이 이렇게 되고 이쪽에 접한다. 중심이 이렇게 되고 저쪽에 접한다. 해서 공통 외접선 문제. 또는 얘 같은 경우는 뭐 공통 내접선인가요? 이쪽으로 한번 저쪽으로 한번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접선은 공통 내접선이랑 관련 있는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얘랑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실제로는. 그 다음에는 뭐 39, 40 이런 애들은 풀이가 좀 길지 않은 거죠. 괜찮으신 거죠. 자, 그러면 38번 같은 데서는 제가 굳이 잔소리하면 뭐냐면 끝까지 가지 마시라고요. 자, 38번에서의 한 실전에서 2초 정도 당겨주는 그런 거만 말씀드리면 얘네들 사이에 거리가 1이다. 응, 알았어. 그럼 밑에는 K 빼기 2의 통째로의 제곱, K 빼기 1의 통째로의 제곱. 그러면 여러분 그냥 어차피 극액을 쓰실 거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2 곱하기 K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6K 이렇게 0 이렇게 될 거니까 K 값이 하고 3이 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지영님 일어나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41번 있는데 가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가계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엄청 집촉을 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안 푸냐고 난리를 치는 게 어디냐면 이론적인 근거는 다 알고 계시는 거 맞죠? 자, 두 직선이 있었다. 둘이 서로 만났다. 그러면 얘네들 가계 2등분선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돼. 그러면 이 가계 2등분선상의 어느 한 점에서 이쪽 거리 저쪽 거리 해보시면 당연히 같아야 돼. 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냐? 수선회활 내린다 그랬으니까 직각 가지고 있고 H는 공통이고 A가 같아. 그래서 어떻게 돼? 거리가 같아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느 한 점 x, y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저쪽 직선의 거리와 이쪽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얘를 갖다가 써먹을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로 얘를 구해보시면 이 빨간 직선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파란 직선도 하나 나와서 지름길이는 또 수직인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내용 이제 갖다 쓸 건데 41번에서는 제가 앞으로 뭘 얘기할 거냐면 제 풀이가 뭐냐면요. x 더하기 2y는 5, 2x 빼기 y는 2 이렇게 있으니까 한 번은 그냥 더해요. 3x 더하기 y는 7, 그 다음에 뭐죠? 한 번은 빼. 그럼 x 빼기 3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야 뭐야 절편값들끼리 얘기하고 있네. 7 더하기 1은 8. 자, 제 풀이가 딱 이거 세 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맞죠? 자, 뭘 먼저 확인을 하시냐면 가계이등 이게가 딱 보니까 가계이등분선 얘기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럼 가계이등분선이었을 때는 어차피 분모를 웬만하면 같게 주더라 이거죠. 여러분이 얼른 눈으로 확인하셔야 될 거는 한 놈은 1하고 2였고요. 한 놈은 2하고 마이너스 1이지만 무시합니다. 1. 그래서 제곱들이 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분모는 같아질 거야를 먼저 알고 출발하셔야 되고 그 상태에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절대값과 절대값이 같다를 푸셔야 되지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5월까지만 제가 봐드릴게요. 오늘까지만 그러면 6월 1일이 토요일 맞죠? 네. 오늘까지는 루트분의 뭐가 루트분의 뭐를 같다고 쓰셨어도 제가 되게 뭐라고는 안 할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잔소리 할 거지만 근데 토요일에도 여전히 이걸 쓰고 계시면 제가 그때는 뭐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1분 1초라도 무조건 당기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선수는 아니었고 아마추어인데 수영을 막 했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1초가 엄청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시험 시간을 50분 이렇게 무턱이로 받으시지만 1초 1초 아끼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루트분의 루트분의 뭘 뭐하러 쓰겠냐 이거죠. 소수령이 아닌데. 자,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43번 같은 경우도 풀이 딱히 없죠. 풀이를 이렇게 막 길게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오른쪽부터 거리 됐고 평행 수직선 됐고 45번 같은 거 괜찮으신 거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는 오른쪽 가서 보시면 47번 혹시 어떻게 푸셨습니까? 47번 푸시는데 되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쁜 거 보여줄 게 없나 이거? 어쨌든지 간에 PQ까지의 PQ 선분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알고는 계셔야 되고요. 당연히 PQ 선분의 길이가
그냥 루트 5였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죠. 47번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어떻게 하셨습니까? 48번에서요. 자, 48번 일단 평범한 학생용 풀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신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얘를 갖다가 k-1에다가 x, k 플러스 3에다가 y,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k 빼기 1에다가 제곱 나오고 k 플러스 3에다가 제곱 나오고 이미 뭐 좀 보이죠 지금? 이거 뭐 절대값에 4인데 이거는 별로 의미는 없고요. 그러면 뭐였을 때 얘가 최대냐? 최대이려면 분모는 취소 2 곱하기 k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 곱하기 k 어쩌고 나오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쓰시는 거 맞죠? 자, 얘가 a 값이 될 거고 b는 뭐가 돼? 루트 f분의 1이다 이렇게 쓰시는 게 그냥 학생용 풀이인 거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약간 머리를 더 쓰면 뭐야 얘가 지금 굉장히 ap의 제곱 더하기 aq의 제곱이 그러니까 뭐야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최소가 될 때 얘가 중점이었으니까 라고 이쯤에서 그만두셔도 괜찮고요. k가 마이너스 1인 것만 빨리 하여튼 끄집어내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b는 따로따로 계산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스탠다드 학생용 풀이고요. 어른용 풀이는 뭐가 되냐면 뭐지? 원점과 얘가 안 만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야 안 만나게 설정을 하라는 거죠. 최대값이 어쩌고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출제자가 되게 친절하게 줬잖아요. x 더하기 y는 0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이다의 교점을 그냥 냅다 구해버리는 거죠. 교점이 뭐였어요? 1, 마이너스 1이에요. 구해보시면 끝났죠. 자, 그러면 k가 뭐였을 때 최대값이 뭐니? 최대값은 당연히 루트 2겠죠. 왜 답이 틀림? 루트 2가 맞죠? 여기도 뭔가 이거 그냥 답은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니까 방금 한 거 여기서 일로 나오는 거 뭔지 아시는 거죠? 방금 뭐였냐면 1,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는 그런 직선이라는 거예요. 얘는 그 개수인 k값에 관계없이 그죠? 자, 그럼 여기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인 놈이 누구냐? 얘를 온전히 길이로 살려서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에 수직이어야겠네까지 납득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b를 엄청난 속도로 구해놓고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죠. 기울기가 1짜리여야 되거든요. 자, 기울기가 1이 나오려면 k-1 하고 k 플러스 3 2k 해서 더하시면 뭐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한 얘기 뭐냐면 얘가 ax 더하기 by 어쩌고저쩌고는 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기울기가 1이려면 개수 더하기 개수는 0이 나와야 되잖아요. 별일이 아니에요. 그냥 x 빼기 y 이런 꼴이어야 된다 이 얘기 한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수월한 풀이일 것 같아서 그래도 루트에다가 제곱 집어넣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되니까 괜찮으십니까? 이 정도? 그래서 얘는 사실은 k값에 관계없이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그 정점까지의 거리를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기울기를 플러스 1로 설정을 해라 라는 게 거기가 핵심의 문제라고 봅니다. 괜찮으십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뭐 49번, 50번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49번은 약간 다르고 50번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하자는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50번에서 x하고 y의 개수 보시면 2, 1 1, 2 이렇게 됩니다. 제곱할 거니까 부호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지금 각의 이등분선을 최대로 빨리 구해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냥 풀이가 이거 두 줄이에요.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뺐어요. 끝났습니다. 한 번은 더해. 그러니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라고 하는 거 뭔지 제대로 이해하신 거 맞죠? 자, 지금 절대값은 절대값과 같다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어차피 분모는 똑같아. 이 정도는 눈으로 빨리 확인하고 넘어가시라고요. 절대값과 절대값이 똑같아 라고 했으면 그냥 둘이 부호가 같아서 둘 다 절대값 없이 나온다면 여기서 빼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빼는 식을 일단 쓰는 거야. x 더하기 3y 빼기 4는 0입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둘이 만일 부호가 다르다면 한 놈이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야. 마이너스에다 짠짠짠이었다 그럼 얘를 2항해서 0이다 라고 쓰시는 과정 자체가 두 개의 식을 더하는 거랑 전혀 다름이 없다. 그래서 제 풀이가 이렇게 끝입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누가 A고 누가 B냐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찾는 거. 그래서 얘가 다 해서 6입니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이 풀이가 이거보다 길면 지금부터는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풀이를 길게 쓰고서 자랑스러우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은 제가 이제 평소에 뭐하러 자꾸 좌표평면을 그리십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51번을 맨 처음 봤을 때는 뭘 보고 우쭐했냐면 첫 번째랑 두 번째 직선이 서로 직교하네? 이것 때문에 되게 신났어요. 근데 사실입니다. 직교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밑변 높이를 알아야 돼서 모든 점의 좌표를 다 구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모든 점의 좌표를 다 구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그러고 나서 좌표만 구하냐? 길이도 다 구해야지.
이러니까 사실은 실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삼각형의 넓이가 아니라 뭘까요? 뭐 원의 넓이. 네.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점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점점을 구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지름의 길이를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다지 실익은 없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 깨갱 해가지고 얘를 했어요. 근데 대신에 직선이 조금 예쁜 게 뭐냐면 얘네들이 막 축상에서 만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3x 더하기 y는 3입니다. 자, 얘네들 그림 어떻게 제일 빨리 그리냐? x에다가 1 찍고 y에다가 3 찍어서 그냥 바로 이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2y는 6입니다. 나왔으면 x에다가 6 찍으시고 y에다가 3 찍어주고 이렇게 이으시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2x 빼기 y는 2입니다. 이렇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여야 되겠지만 그래도 1 딱 지날 거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수직이다. 그 다음에는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빠를까요? 딱히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는 그냥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뺐어요. 동식으로 돌아가서 이쪽에 있는 큰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는 거 되게 쉽죠. 요거 길이를 알고 있고요. 여기서 요거 이렇게 알고 있고요. 얘는 2콤마 2가 나오거든요. 해보시면 거기에서 요 꼬마꼬마의 넓이를 뺐다. 요만큼의 넓이를 빼자. 네, 끝났습니다. 이 정도로 풀었고요. 52번 관련해서 제가 또 질문할 건 뭐냐면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야 이거 접선이잖아. 접선이랑 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왜 그랬는지를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곡선이 하나 주어졌고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미분하시고 뭘해도 항상 써먹을 내용인데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 자, 52번 어차피 다 맞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해서 어떤 거 팁 하나만 더 드리려고요. 자, 여기서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 어쨌고 저쨌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저는 이제 쫄보니까 이 점이 왠지 거리가 최소일 것 같아요. 택도무소인데 자, 그러면 제가 이 점에서부터 저기까지 얘가 나는 거리의 최소값이라고 믿어. 그렇다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네가 지금 그 노란 선의 길이는 있잖아. 이 점을 지나면서 저 선분의 평행한 기울기가 저 직선의 평행한 기울기가 2인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랑 똑같아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그죠? 자, 실제로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울기 2짜리인 직선을 왔다 갔다 하실 거거든요. 그죠?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얘보다 조금 더 가까이 와봐.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좀 더 가까이 와봐. 조금 더 가까이 오면 안 되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을 딱 찾는 거야? 접할 때를 찾는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디를 조금만 줄이시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객관식, 아이고 단답형이네. 객관식이거나 단답형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요. 여러분이 여기에 평행하면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2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두실 거잖아요. 제가 할 잔소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둘이 연립해서 보실 거죠. 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는 0. 어차피 n 같은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n을 구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자, 여기서 접한다는 표현을 썼으면 접할 때 여러분이 지금 세우신 방정식의 근이 뭐냐면 직선과 포물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시는 식이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직선과 포물선의 교점의 x좌표. 그런데 걔가 접한댔으니까 중근 가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접점의 좌표가 이미 나온 거죠. 그냥 더 이상 그러지 마시라고 해요.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자,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결국에 정직선 거리 쓰실 때 얘가 지금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시작을 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3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노랑둥이 전부터 저쪽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시면 루트 5분의 2 곱하기 x 플러스 k 마이너스 y 이렇게 했는데 걔가 지금 결과물이 2 루트 5여야 된다. 그럼 k 값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고 k가 실제로 해보시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자, 간단하게 계산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에다가 5 더하시면 되는 거 맞아요? 순서 어떻게 된 건지 보셨죠? 자, 그러면 한 번은 플러스 15, 한 번은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저는 이 중에 뭘 더해야 되나요? 얘네들 생각을 해보시면 k가 마이너스 5는 뭐가 되거든요? 얘는 실제로 뭐냐면 기울기 2짜리 접선이 딱 하나 있어요. 이 포물선에서. 그죠? 그러면 k가 플러스 15였을 때가 위쪽에 있는 거, k가 마이너스 5였을 때는 이쪽에 있으면서 그 거리가 2루트 5가 되는 아래쪽 직선이라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해치웠고요. 우리 잠깐 딴 얘기 좀 합시다. 사선식 중 유도를 해볼게요. 이걸 왜 유도를 하느냐? 수학은 공식의 암기가 핵심이 아니고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핵심이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서술형이 안 나오는 학교 제가 뭐라고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 유도해야 되냐? 글쎄요. 그 빈칸 넣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인데, 사선식을 유도하라는 게 예전에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6년인가 그때. 자, 사선식 내용 뭐였냐면 A점의 좌표 x1, y1, 그 다음에 B점의 좌표 x2, y2. 자, 저도 그냥 단계형 서술형으로 알려드릴게요. 뭔 말이냐? 이렇게 되어 있고 한 점은 그냥 원점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1번 문제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삼각형 ABO의 넓이 좀 구해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2분의 1에다가 절대값에다가 뭐 이렇게 쓰시죠. 00 쓰고 x1, y1, x2, y2, 그 다음에 00 이렇게 해서 이 방향 저 방향 해갖고 계산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좀 유도를 해보려고요. 사선식 내지는 신발끈이라고 부르는 거는 비공식 명칭이고요. 같은 색깔끼리는 다 더한다. x1, y2 이거밖에 없네. 좀 더 여기네. 자, 그 다음에 저쪽 다른 색깔은 뺀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는 쭉쭉쭉 쓴 다음에 다 빼라. 그래서 얘네들 x2에다가 y1 그 다음에 절대값이고 2분의 1 해라. 요 식을 좀 유도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거냐 였습니다. 자, 지금 점과 직선까지 하실 줄 알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유도가 됩니다. 얘는 가끔씩 빵꾸를 뚫어놓고서 거기를 채우라고 나오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있고요. A점의 좌표 x1, y1 그 다음에 B점의 좌표 x2, y2 이 정도로 놓고 출발합시다. 자, 이거를 유도하는 학생 중에서 또는 유도해놓고서 그 빈칸 채우라고 하는 식 중에 제일 불쌍한 게 누구냐면 A, B를 왜 밑변으로 두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A, B 밑변 하지 마세요. 힘들어 보면. 자, 그냥 저는 OB를 밑변으로 할 건데, 자, 이렇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나는 OB 밑변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그 높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점 A에서부터 노랑둥이까지의 거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노랑둥이 식도 겁나 간단해. 노랑둥이 식 어떻게 돼요? y2x 마이너스 x2 y는 0이다 이렇게 해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걸 할 때 여러분이 y는 x2분의 y2에다가 x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곱해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거? 이렇게 하면? 자, 노랑둥이가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빨간색 길이 즉 A에서부터 AH 높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해보시면 되죠 그냥. 자, 루트에다가 AX 더하기 BY 이렇게 생겼으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써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Y2에다가 X1 나오고요. X2에다가 Y1 나오고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자, 2분의 1에다가 OB에다가 OB의 길이 자체가 루트에다가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빨간 놈 하시면 루트분의 짠짠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약분되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도토록 원하던 2분의 1에다가 절대값의 X1의 Y2 순서만 바꿔서 씁니다. 빼기 X2의 Y1 이렇게 되는 거 맞네? 라고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첫 번째 공식 유도가 끝났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그렇게 말고 그럼 왜 꼭 원점이 하나 있어야 되냐? 라고 누가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말고 좌표가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자, 그 부적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막 이상한 그림을 그릴 수가 대신 폐다각형이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를 길다란 자처럼 생긴 게 굉장히 돌고 계시네요. 웬일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얘를 볼 수 있는 창 같은 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초점이 맞았을 때 버튼을 한번 꾹 눌러. 또다시 버튼을 꾹꾹꾹꾹꾹 이렇게 이제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이 도형의 넓이를 계산해줘요. 좌표만 딱딱딱 입력하면 겁나 편하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좌표만 알았을 때 그 도형 폐다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항상 관심사이기 때문에 x의 3번, y 3번 이렇게 드리면 여기서는 제일 편한 방법이 그거예요. 새롭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또 유도를 이 짓을 또 하시면은 이번에는 좌표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단계형 서술형으로 내는 선생님은 어떻게 내냐면 1의 결과를 이용하여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1의 결과를 이용. 결과를 이해하라고도 안 했고요. 암기하라고도 안 해서 이용하라고. 그럼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평행이동을 짠짠짠 할 거야. 자, x1 빼기 x의 3번, y1 빼기 y의 3번, 그 다음에 b'이라고 하는 것을 x2 빼기 x의 3번, y2 빼기 y의 3번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c'은 원점과 같은 0,0을 만들어주실 수가 있죠. 그럼 쟤랑 얘랑 포맷이 똑같이 생겼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하는 것이
삼각형 A 프라임 B 프라임 O의 넓이랑 완전히 똑같으니까 난 저걸 쓰겠다.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절대값에 A점의 X 좌표에다가 뭐하라 그랬어요? Y2. B점의 Y 좌표 곱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A점의 Y 좌표. 아 헷갈려. A점의 Y 좌표하고 B점의 X 좌표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다. 얘를 막 풀어헤치시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 사전식이 실제로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더하는 것만 일단 먼저 다 써보겠습니다. 더하는 것만 부호가 이제 연결부가 플러스인 것만 다 써볼게요. x1, y2 나오죠. 그 다음에 x에 3번, y에 3번 나오죠. 여기서도 마이너스 있는 거 잊지 마시고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에다가 x2에다가 y에 3번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x에 3번에다가 y 1번까지는 다 더하는 꼴이고요. 그렇죠? 네, 이거 식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빼기가 붙어있는 거 다 써볼게요. 마이너스 x에 3번에 y2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에 y에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에 2에 y1 마이너스 x에 3에 y3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동료한 정리 쭉쭉쭉 다 해보시면 사실은 지워지는 게 얘랑 얘밖에 없어요. x3, y3, x3, y3 얘네들만 지워지고 얘의 최종 결론 저도 이 식 못 외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외워요. 이 포맷을 외우고 있지 차라리. 여러분한테 삼각형 ABC 그려봐 이렇게 하면은 점이 A, B, C 이렇게 있었을 때 점 A에서 출발해서 B를 찍고 C에서 가고 끝 이렇게 안 하시죠. 다시 A로 돌아가시죠. 그래야 닫힌 상태의 폴리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모양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 C, A까지 다시 써주시고 위에랑 밑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x1, y2 더해 x 3번 얘는 없어졌고요. x2, y3, x에 3번, y1 이렇게 해서 노란색이 다 더한 거 맞죠? 그 다음에 빨간색들 보시면 x1에 y3 그 다음에 x2에 y1 여기 있고 x에 3에 y2 그래서 사전식 그냥 간단하게 유도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식은 결론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도 과정도 사실 어렵진 않고 우리가 쓴 게 뭐 있었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딱 이렇게 두 개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은 평면 좌표랑 그 직선의 방정식까지만 아셔도 충분히 유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빈칸 채우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도를 내는 학교 같으면 실제로 유도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였냐? 사실 얘를 평행이동을 죽어도 안 쓰겠다 그러면 요 방법대로 해서 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시험 문제 내는 건 서로 좀 상도덕이 아니죠. 뭐하러 그걸 내냐? 그래서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내려면 낼 수 있다. 또는 평행이동까지를 다 배우신 분들 같으면 뭐 이런 관습에서 실제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상한 걸 좀 잘 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어떤 분한테 굉장히 루즈할 겁니다. 되게 할 거 없을 거예요. 오늘 숙제를 좀 딴 걸 좀 더 내드리려고 하고요. 자, 여러 가지 방정식, 과, 원방이 다 들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네. 원방은 들어가고 이동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방정식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서 닥쳐. 자, 더블 숙제. 그럼 제가 추가 숙제를 더 드리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방정식 다 푸시고 조금 선물을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방 쪽에다가 원방을 많이 채워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잠깐 쉰 다음에요. 제가 이렇게 두 사람으로 갈려야 되거든요. 일단은 원방 정리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귀 막고 구석에서 그냥 여러 가지 방정식 하실 줄은 알잖아요. 사실 이렇게 살살 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정님 오늘 잔소리를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방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제가 이거 챗 베이스로 해서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시계가 또 서로 안 맞지. 지금 그 시계를 몇 분이에요? 58분. 58분이요? 지금 조금 길게 쉬겠습니다. 7시 8분에 만납시다. 네. 저 시계 기준으로는 7시 7분이에요. 네. 뭐 했다고요? 왜요? 수업 시간에 책을 책상에 올려서 같이 비난합시다. 친구와 옆에서 갑자기 원이 책상 위에 서책이 있어요. 뺏기는데 그거 찢어갖고 온 거예요, 그럼? 선생님 사진 찍어 숙제하고 사진 찍어서 본다고 근데 억울하게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책상 정리를 안 한 죄로 걸린 거예요, 그럼?